결혼 이야기에 웨딩 반지, 신혼여행, 예물 이야기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갈비찜 만드는 영상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웨딩 반지. 처음부터 브랜드 있는 반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장시장에서 데이트할 겸 이제 종로 주얼리 타운을 가기로 결심을 했고요. 거기 돌아다니다가 세 번째로 우연히 들어간 주얼리 샵에서 14K로 130만원에 맞췄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처음 두 곳에서는 70만원대 반지도 있었어요. 근데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130만원을 주고 맞추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얼리를 즐겨 착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너무 비싼 반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결혼 2년 차인데 저희 부부 둘 다 반지를 거의 끼지 않습니다. 남편은 원래 반지를 끼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혼 초반에도 불편하다고 안 했고, 저도 가끔 착용은 했지만 다이아가 작아서 돌아가다 보니까 옆에 손가락을 공격을 해서 잘 안 끼게 되더라고요. 결국 웨딩 반지는 결혼의 증거용이자 추억 물품이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물. 양가 부모님끼리 예물은 생략하기로 했고요. 결혼 자금도 금전적인 도움 없이 저희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대신 부모님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식장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예물은 요즘 결혼하면 명품 가방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남편이 저에게 330만원짜리 가방을 선물을 해줬고요. 이게 저의 첫 명품 가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주로 가볍고 실용적인 가방을 선호해서 명품 가방은 친구 결혼식이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만 가끔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결혼식 때 입을 예복 130만원짜리 정장을 선물을 했고요. 이제 정장이 가볍고 편해서 남편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 살이 쪄서 안 맞아서 이제 못 입어요. 그래서 예복은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혼여행.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인 에서 계약금 30만원을 걸고 푸켓으로 4박 6일 항공권 포함해서 2명 총 450만원에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달 전에 급하게 자궁내막증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푸켓은 바닷가 체험이 많은 여행지라 취소를 해서 취소 계약금 30만원 날렸고요. 수술 후에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게 힘들 수도 있어서 관광객이 많은 여행지는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 나고야로 3박 4일 다녀왔어요. 쇼핑까지 포함해서 200만원 정도 들었고요. 날씨도 좋았고 웨이팅도 없고 음식도 생각보다 맛있고 깨끗해서 일본 여행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혼 총 비용은 2,436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시장 세부 내용으로는 서울 잠실 200명 기준 1,300만원, 식장 이모 헬퍼비 20만원, 사진작가 이제 앨범비까지 55만원, 부케 1.6만원, 인어공주 테마 헬용풍선 15만원 해서 총 1,391만원이 나왔습니다. 스드메 패키지는 160만원, 그리고 스튜디오 사진 원본 30만원, 필수 선택사항이었어요 이건. 그리고 스튜디오 이모 헬퍼비 20만원, 드레스 피팅비 총 3곳 15만원, 드레스는 추가금 없이 총 225만원 나왔습니다. 신혼여행은 나고야 3박 4일 200만원, 그리고 여행사 취소 계약금 30만원, 총 230만원. 그리고 이제 예물은 가방 330만원, 예복 130만원, 총 46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딩 반지 130만원으로 총 세부사항입니다. 저희는 결혼을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결혼식 전에 결혼 자금으로 2달에 한 번씩 200만원씩 저축을 해서 각자 600만원, 총 1200만원을 모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무일푼이었어도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연애 초반에 놀러 다니기보다는 돈을 모으는 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결혼에 필요한 비용이 생기면 사용했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크게 싸운 적은 없었어요. 요거밖에 없어? 더 있지 당연히. Excuse me. It's about that information. It could be really dangerous. Yeah.
지금은 이제 결혼식 이후에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보다는 집에서 해먹으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이거는 이제 무피클 담그려고 물을 손질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집이 없고 몇천만 원이 수중에 없어도 함께하고 싶은 동지가 있다면 결혼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부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젊은 시절의 우리 모습을 추억하고 싶어서예요. 제 주변에는 결혼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이 책임감도 따르고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책임감이 더 많이 따르고 발이 묶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자유롭게 결정하기도 어렵고 항상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싱글 때보다 제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모 외에 누구보다도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힘들 때도 내 옆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배우자의 새로운 시각도 반영해서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남편이 공부하면 이제 나도 동기부여가 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점. 이렇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친구들은 이제 생각이 달라도 가끔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남편과는 항상 함께 하다 보니까 생각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초반에는 서로 바꾸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하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결혼 전보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싸우고 난 뒤에는 비추천하죠. 근데 안 좋을 때보다는 좋을 때가 훨씬 많아서 결국엔 결혼 추천합니다.